부안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의회 심사가 한창입니다. 권익현 군수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산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일 순창 군수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 동안 재택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순창군은 정화영 부군수가 대면 업무를 대신해 맡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화물연대 파업에 300여 명의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헌수 전북경찰청장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보복이나 협박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쯤 순창군 남계리의 한 마트 창고 지붕을 수리하던 근로자가 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8살 근로자가 골반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부안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의회 심사가 한창입니다. 권익현 군수는 국내외 여건을 반영해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며 군의회에 협조를 부탁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재선에 성공한 권익현 부안군수. 부안 군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자칫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여건상 정부가 언제든지 긴축 재정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 일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살림살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6.5% 늘어난 7,56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림, 해양수산과 산업 분야가 전년 대비 155억 원, 문화관광 예산이 145억 원 늘었습니다. 국토관리와 지역개발 분야도 200억 원, 사회복지 분야도 172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각종 경비와 예비비는 전년 대비 25% 정도 줄여 편성했습니다. 생존과도 직결되는 생명산업이자 들판과 바다라는 삶의 터전을 지키고 미래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시설 사업도 추진됩니다. 격포 해수욕장 근처엔 오션 힐링파크를 조성하고 변산해수욕장엔 관광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8월에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대비한 과정활동장도 완성해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마리나 항만과 크루즈 기항지 조성은 12월 중 해양수산부에 민간 투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군 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쯤 최종 확정될 예정. 권 군수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세계적 관광도시 도약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2기 부안 군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영일 순창 군수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 동안 재택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5일 오후 비서실 공무원 1명과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창군은 이에 따라 정화영 부군수 대행체제로 전환해 부군수가 대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화물연대 파업에 300여 명의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6일 13일째에 접어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총파업에 관해 기동대 등 300여 명의 경찰관을 매일 군사랑 인근에 배치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이어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보복이나 협박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파업 중인 전국민주노총 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도박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도박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3시쯤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천막안에서 11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카드를 이용해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과 인접한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4호기에 대한 재가동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보냈습니다. 시의회는 많은 공급, 즉 구멍과 부식 현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한빛 원전 4호기에 대해 일반 점검 기준에 맞춰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재가동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호기 재가동 결정 과정에서 원전 인근 지역 주민, 의회, 행정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 가동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기본 사항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그러면서 재가동 절차를 중단하고 엄격한 점검 기준 마련과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창군이 두 차례의 도전 끝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차 법정 문화도시로 고창군을 비롯해 달성군과 영월군 등 총 6곳을 지정했습니다. 고창군은 향후 5년 동안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세계유산도시 고창만의 특별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창의 자랑인 다양한 농특산물과 관광산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협력해서 문화도시 사업이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군이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대상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순창군은 최근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창군은 성공적인 스포츠대회 개최와 타시군에서 취소된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창군의 스포츠 산업에 대한 노력이 이번 수상을 통해 인정받게 된 결과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체육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읍시 예산안이 오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예산안 분석 자료를 시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정읍 동학시정감시단은 1조 1,000억 원이 넘는 내년 시 예산안을 열흘에 걸쳐 분석했다며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지난 29일 시의회에 밝혔습니다. 지난 여름에 5차례 정도 전문 강사를 모시고 예산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저희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예산 결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산 분석을 준비했거든요. 이들은 정읍시 가계부주의는 10만 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안 분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1시 50분쯤 순창군 남계리의 한 마트 창고 지붕을 수리하던 근로자가 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8살 근로자가 골반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마감을 3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예산이 무려 6조 1,000억 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규모의 미집행 예산 속에는 국가 예산도 적지 않은 가운데 해당 부처의 승인을 받아 2월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반납 사태도 불가피할 전망이며 그에 따른 악영향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행정 절차나 부지 매입 등이 지연되면서 미집행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자체 미집행 사업 예산에 대한 철저하고 세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도내 14개의 시군을 포함한 2022년 하반기 예산 실적은 예산 현액 27조 2,923억 원 대비 집행액 21조 1,722억 원으로 집행률 77.6%를 기록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마감을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하지 못한 예산만 6조 1,201억 원에 달하는 실정인 건데요. 도내 일선 지자체들의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거나 자재 가격이 급등해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주된 사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와 일행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A씨의 지난 1일 밤 8시쯤 고창군의 한 골목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거리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